디트로이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2월 마이클 일리치 구단주가 사망한 후 허리띠를 졸라맸던 디트로이트는 그러나 구단을 물려받은 아들 크리스 일리치 구단주가 때가 되면 돈을 아끼지 않고 쓸 것을 팬들에게 약속한 바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꿈이었던 마이클 일리치는 고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4년의 군복무 후 디트로이트에 입단한 일리치는 마이너에서 4년을 뛰었지만 승격되지 않았고 부상으로 야구선수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피자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일리치가 창립한 리틀 시저스 피자는 한때 우리나라에도 프랜차이즈가 진출해 제가 서울 문정동에서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리치는 30년 후인 1992년 도미노 피자의 창립자인 토머스 모네건으로부터 디트로이트 구단을 사들이는데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마이너리그 선수가 30년 후 디트로이트의 구단주가 됐던 겁니다. 이후 일리치의 행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끝내 월드시리즈 우승을 보지 못한 일리치 구단주가 사망하고 6개월 후인 2017년 8월 벌랜더를 휴스턴으로 보내는 것으로 리빌딩을 시작한 디트로이트는 2019년 114패를 당하며 바닥을 찍습니다. 하지만 올해 팝 랭킹을 전체 2위로 끌어올렸고 케이시 마이즈, 타릭 스커벌, 맷 매닝이 선발진의 자리를 잡은 디트로이트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카를로스 코레아에게 3억 달러 계약을 줄 수 있는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그에 앞서 좌완 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와 올 FA 시장 1호 계약에 해당되는 5년 7,7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2년 동안 2,800만 달러를 받는 이로드는 2년 후 옵트아웃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드는 3년 4,900만 달러 계약을 취소하고 FA 시장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드는 성적이 잘 나올 경우 30살의 나이로 다시 FA가 될 수 있고 디트로이트는 이로드가 옵트아웃을 쓰지 않으면 연평균 1,540만 달러를 33세 시즌까지 주는 거니까 나름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3년생으로 베네수엘라 출신인 이로드는 2010년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입단합니다. 볼티모어의 단장이었던 댄 듀켓이 이로드를 달라는 트레이드 오퍼를 50건 넘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로 대형 좌완 유망주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볼티모어는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 이로드를 내놓는데요. 볼티모어가 이로드를 주고받은 선수는 2006년 전체 6순위 지명 당시 제2의 랜디 존슨으로 기대됐지만 실패했다가 보스턴에서 슬라이드 스텝과 자신에게 맞는 팔 각도를 찾아낸 후 최고의 좌완 셋업맨으로 거듭난 앤드류 밀러였습니다. 2015년 22살의 나이로 데뷔한 이로드는 메이저리그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요. 데뷔전에서 7과 3분의 2이닝 7K 3피안타 무실점, 두 번째 경기에서 7이닝 7K 2피안타 1실점, 세 번째 경기에서 6이닝 7K 3피안타 무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공식 기록이 된 1912년 이후 데뷔 첫 3경기 모두 6이닝 이상 1자책 이하 7K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투수가 된 겁니다. 데뷔 시즌이 엄청났던 이로드는 그러나 발전 없이 3년을 보냅니다. 그러다 2019년 19승 6패 3.81에 첫 규정 이닝인 203이닝을 던지고 사이영 6위에 오르는 최고의 활약을 하는데요. 그러나 신근염을 진단받은 지난해 시즌을 포기하면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덕분에 이로드는 혹사 없이 FA가 되는데요. 857이닝을 던지고 29세의 나이로 FA가 된 건 749이닝을 던지고 30세의 나이로 FA가 된 잭 윌러처럼 주행거리가 짧은 투수일 수 있습니다. 올해 이로드는 32경기에서 13승 8패를 기록하고 데뷔 후 두 번째로 많은 157과 3분의 2이닝을 던집니다. 그러나 평균 자책점은 4.74에 그침으로써 150이닝 이상을 던진 55명의 투수 중 48위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55명의 투수 중 가장 나쁜 3할 6푼 3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인플레이 피안타율 1위는 나란히 2할 4푼 7리를 기록한 뷰러와 슈어저였고 이로드 다음으로 나빴던 선수는 3할 2푼 6리를 기록한 네이선 이볼디로 가장 좋았던 둘은 다저스 투수들, 가장 나빴던 둘은 보스턴 투수들이었는데요.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나빴다는 건 불운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드히트 억제가 상위 13%, 평균 타구 속도가 상위 10%인 이로드는 타구의 질이 반영된 피안타율의 경우 2할 3푼 3리로 실제 피안타율인 2할 7푼 7리에서 크게 낮아지는데요. 참고로 올해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9푼 5리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2할 9푼과 큰 차이가 없었던 류현진은 실제 피안타율이 2할 5푼 8리, 타구의 질이 반영된 피안타율이 2할 6푼 4리였습니다. 다시 이로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로드는 9이닝당 2.68개의 볼넷이 커리어 최고 기록이었으며 9이닝당 10.56개의 삼진은 12.28개를 기록한 딜런 시즈, 12.06개를 기록한 게리 콜, 11.54개를 기록한 로비레이에 이은 아메리칸 리그 투수 4위였습니다. 이에 이로드는 수비 무관 평균자책점 FIP에서는 2.79인 네이선 이볼디와 2.92인 게리 콜에 이어 역시 3.31을 기록한 랜스린과 함께 아메리칸 리그 공동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합이 좋았던 후안 니에베스 보조 투수 코치와 재회하게 된 이로드는 팔꿈치 수술을 받아 시즌 초반 결장하는 매튜 보이드를 대신해 디트로이트의 어린 투수들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두 번의 골드글러브 수상 경력이 있는 포수인 터커 바나트를 신시내티에서 데려와 $750만 팀 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포수의 수비력까지 강화한 디트로이트는 설령 카를로스 코레아가 아니더라도 대형 유격수를 반드시 영입하겠다는 각오이며 선발 투수의 추가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메이저리그는 신인왕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셔널리그는 예상대로 신시내티 조너선 인디아가 30장의 1위표 중 29표를 휩쓸었습니다. 2위는 트레버 로저스, 3위는 딜런 칼슨, 4위는 패트릭 위즈덤, 5위는 이안 앤더슨인데요. 재밌는 건 로저스에게 1위표를 줌으로써 인디아의 만장일치 수상을 무산시킨 사람이 신시내티에 배정된 투표권을 가져간 세이버 매트리션 댄 짐보스키였다는 겁니다. 기자투표는 각 도시를 대표하는 2명씩 30명이 투표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비트라이터가 아니더라도 투표권을 받게 됩니다. 이에 2009년 아메리칸 리그 MVP 투표에서는 시애틀에 배정된 투표권을 가져간 일본 기자가 미겔 카브레라에게 1위표를 줘 조 마우어의 만장일치 수상이 무산된 적이 있었고, 심지어 2012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투표는 디트로이트에 배정된 투표권을 가져간 팍스 스포츠 폴 모로시가 벌랜더가 아닌 데이비 프라이스에게 1위표를 주는 바람에 벌랜더가 사이영상을 놓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신인왕 결과 발표 생중계에서는 1968년 신인왕이자 명예전당 포수인 자니 벤치가 인디아의 이름을 발표했는데요. 신시내티 선수의 사이영상 수상은 1999년 스캇 윌리엄슨 이후 22년 만으로, 야수로는 1988년 크리스 사보 이후 처음입니다. 내셔널리그는 인디아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은 쪽은 아메리칸 리그였는데요. 랜디 아로사레나가 1위표 22장을 얻어 예상보다 더 쉽게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휴스턴 루이스 가르시아가 2위를 했고 완더 프랑코가 3위,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4위, 그리고 엠마뉴엘 클라세가 5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템파베이는 2008년 에반 롱고리아, 2011년 제레미 헬릭슨, 2013년 윌 마이어스에 이어 팀 역대 네 번째 신인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쿠바 출신인 아롭사레나는 1964년 토니 올리바, 1986년 호세 칸세코, 2013년 호세 페르난데스와 2014년 호세 아브레유, 2019년 요르단 알바레스에 이어 여섯 번째 쿠바 출신 신인왕이 됐습니다. 한편 단장을 구하는 데 애를 먹었던 매츠는 드디어 새로운 단장을 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난번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워싱턴 부단장이었던 애덤 크로미가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크로미가 2014년 이후 야구계를 떠나 있었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 현업에 있었던 빌리 애플러가 매츠의 새로운 단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양키스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 아래에서 경력을 쌓은 애플러는 2016년 에인절스의 단장이 됩니다. 애플러는 오타니와 계약을 맺게 된 순간을 결혼했을 때와 아빠가 됐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설명했을 정도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는데요. 그러나 저스틴 업튼과 5년 1억 600만 달러 계약, 잭 코자트와 3년 3,800만 달러 계약,
메타비, 훌리오 테헤란, 팀 린스컴, 코디 알렌, 트레버 케일과의 1년 계약이 모조리 실패했고 2020 시즌 후 해임된 바 있습니다. 에인절스 단장 시절 모레노 구단주의 간섭 때문에 투수 보강에 늘 어려움을 겪었고 앤서니 랜던과의 계약이 마지막 대형 계약이 된 애플러는 매치에서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애플러가 매치의 단장이 됨으로써 현재 공석인 매치의 감독 자리는 애플러의 단짝인 브래드 아스머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역 시절 최고의 감독이 될 걸로 기대받았지만 디트로이트에서 4년 동안 실망스러웠으며 일리치 구단주와 돈브로스키 단장이 갈라서게 된 계기가 됐던 아스머스는 2019년 애플러에 의해 에인절스 감독이 됐지만 모레노 구단주가 1년 만에 경질한 바 있습니다. 애플러 단장과 아스머스 감독 썩 좋아 보이는 구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매치가 어디로 가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편 퀄리파잉 오퍼 거절 선수는 7명으로 2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크리스 테일러와 카를로스 코레아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